안녕하세요. 논만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하대 논술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2026학년도 모의 논술 입문입니다. 인하대 논술 문제 중 하나는 표 해석 문제입니다. 표 해석 문제는 인하대만 출제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인하대처럼 많은 표를 제시하는 대학,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해석해야 할 표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진 않습니다. 다행이죠? 다만 해석이 까다로운 자료도 있습니다. 변별력이 없을 경우 학생들 평가가 어려우니까요. 표가 많은 만큼 더 꼼꼼하게 분석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표 해석 문제 푸는 방법은 제가 성대 등 다른 대학 문제풀이할 때 언급한 적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대학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어떻게? 표에 나온 도구들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미 파악.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주장에 대해 자료 1, 자료 6을 활용하여 그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선택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여 반론을 제시하시오. 다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국가의 개입, 그리고 국가 개입 반대를 우리는 선택해야겠네요. 자료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음, 자료를 쭉 보시면요. 자료 1, 자료는 총 6개입니다. 자료 2, 자료 3, 자료 4, 자료 5, 자료 6. 이렇게 6개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자료 5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5 외에 특별히 어려운 자료는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추가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 싶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5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5. 표 2는 ABCD국의 2022년 피사 수학 성취 격차를 나타내고 그림 5는 이들 국가의 연도별 피사 수학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주석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A국.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나라죠? 상관계수가 높은데 평균 점수도 높습니다. 음, 이거 ESCS 성취 상관계수와 관련해 배경 지식이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못 해석한 사례를 바탕으로 논리적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 올바른 해석을 위한 방안 등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해석. 표를 보면 ESCS 성취 상관계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수학 평균 점수가 높다. 맞죠? ESCS 성취 상관계수가 높다는 건 거칠게 말하면 돈 많은 집안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그렇지 못한 집안의 자녀들은 공부를 상대적으로 못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게 되면 수학 평균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다. 음,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창의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서 화자는 국가가 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출이란 키워드를 대입해 표를 분석했잖아요. 결론만 놓고 보면 예시 답안처럼 자료 5를 국가 개입 반대에 힘을 실어주는 자료로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언급한 문장의 논리를 따르면 A 국가는 국가가 개입해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상관 개수가 높아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괜찮으신가요? 그렇겠죠?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마음대로 대출을 못하도록 국가가 개입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상관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불평등 지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국가가 개입해 대출을 규제했더니 평균 점수가 높아진 겁니다. 그럼 국가 개입을 옹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장에서는 국가 개입을 반대합니다. 왜냐? 현상 분석에서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국가 대출 규제하는 나라잖아요. 평균 점수가 근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 규제 안 하면 저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대출 받고 사교육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평균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논리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ESCS 성취 상관 개수가 높겠죠? 근데 이 가장 높은 나라가 A 국가고 A 국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어?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개입을 풀면 더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이렇게요. 저소득층도 대출을 마음대로 받고 그래서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점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발문이 뭐였죠? 주어진 자료를 보고 국가 개입 옹호 또는 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발문 취지 잘 인식하고 국가 개입한 A 국가의 수학 평균 점수가 가장 높죠? 국가 개입한 상관관계와 평균 점수 바탕으로 국가 개입 옹호 또는 국가 개입 반대 중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상 분석에서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 겁니다. 생각 확장하는 건 좋습니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사고해야 합니다. 왜냐? 시험이니까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발문 잘 읽고 이 범위 안에서 생각 확장해야 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국가 개입 안 하면 상관계수가 작아지겠죠? 국가가 개입 안 하면 대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도 원하는 사교육 마음껏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국가는 D 국가처럼 상관계수가 작아지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D 국가 평균 점수 A 국가보다 낮습니다. 네, 논리적 모순을 찾으셨나요? 평균 점수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더 높이기 위해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줬더니 상관계수는 줄어들고 상관계수가 작아지니 평균 점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D국가 사례처럼. 조금 더 볼게요. 그럼 ESCS 성취 상관계수와 대출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정부가 은행 대출에 개입 안 하고 은행이 신용도 상환 능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저소득층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사교육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은행은 어떤 기업이죠?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대출 무제한으로 해주진 않겠죠? 설사 무제한으로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달 이자 갚아야 합니다. 이자 낼 돈 없어 또 대출 받아야겠죠? 얼마나 가능할까요? 결국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대출은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표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이제 현실에서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뭘 꼽는지 얘기해 볼게요. 개수가 높다는 건 교육이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교육이 불평등하다는 건 교육 인프라 등이 부족하다는 의미고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 정부가 교육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A 국가를 다시 보면 교육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평균 점수는 제일 높죠? 그래서 국가 개입 반대 논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평균 점수가 높으니 교육의 시장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의 함정도 있고요. 만약 발문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개입 여부에 대해 본인 입장을 서술하시오였다면 논의를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발문이 요구하는 건 표를 보고 국가 개입, 옹호 또는 반대 둘 중 하나를 골라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